63살, 30년간 다닌 회사의 마지막 퇴근길입니다. 출근할 때마다 지나던 이 길이 오늘따라 왜 이리 낯설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나의 황금빛 인생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나 은퇴 이후의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30년 동안 대기업 인사팀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이들의 입사와 퇴사를 지켜봐온 박하영님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은퇴를 앞둔 분들과 이미 은퇴하신 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공간입니다. 매주 실제 사례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노후의 불안과 두려움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어가는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 박하영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난 늘 다른 이들의 인생을 평가하고 조언해주는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고민은 박하영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를 1년 앞둔 직장인의 82%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이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오히려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하영님의 1년간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퇴직 후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 우울증에 빠졌던 남편과의 갈등,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특별한 계기까지.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인생 후반전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미 은퇴하셨지만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하신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의 은퇴를 걱정하시는 자녀분들께도 의미 있는 통찰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새로운 콘텐츠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박하영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과연 그녀는 어떻게 자신만의 황금빛 인생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박하영님의 마지막 출근 날입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8시 이 엘리베이터에 올라 25층으로 향하던 그 일상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이력서와 인사평가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입사 면접을 보고 수백 명의 퇴직을 지켜봐 온 인사팀장의 마지막 정리였죠. 어제 밤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했어요. 누군가의 인생이 담긴 서류들이니까 마지막까지 소홀히 할 수 없더라고요.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제가 첫 면접을 봤던 신입사원이 이제는 임원이 되어 있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하나 둘 퇴직해서 이미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력서를 검토하고 면접을 진행하면서 박하영님은 늘 타인의 인생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력서를 써야 할 때가 되자 무엇을 채워야 할지 망설여진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재입사 당시 이력서를 발견했어요. 29에 제가 적어놓은 포부가 참 당찬데 이제 와서 보니 그 꿈을 다 이룬 건지 못 이룬 건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성공이라는 게 참 상대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67%가 퇴직을 앞두고 깊은 상실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있던 사람들의 경우 이 수치는 78%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자신의 직함이 곧 정체성이었던 이들에게 퇴직은 단순한 일의 중단이 아닌 존재의 위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자주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평가할 자격이 있었나 하는 거죠. 누군가를 면접장에서 탈락시킬 때마다 그게 그 사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뽑았던 직원들이 회사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상담할 때면 늘 하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퇴직을 앞두고 보니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린다고 해요. 한 달 전 마지막 인사위원회에 참석했어요. 제 후임자 선정건이었죠. 제가 퇴직하면 누군가는 또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지만 저는 어디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사실 이런 불안감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평균 10년 이상의 공백이 생기는 현실에서 퇴직을 앞둔 이들의 불안감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퇴직 준비 교육을 받으면서 강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활용할 새로운 무대가 필요할 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분명 어딘가에서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거든요. 오늘 아침 박하영님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지막 순간을 음미하고 싶었다고 해요. 창가에 놓인 화분에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책상 서랍을 정리하면서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그동안 해온 일은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고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누군가의 꿈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특별한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제 차례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갈 시간이 된 거죠. 퇴직을 앞둔 많은 분들이 박하영님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은 직장 생활만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직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박하영님이 맞이한 퇴직 후 첫 한 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퇴직한 지 정확히 한 달, 박하영님의 아침은 여전히 6시에 시작됩니다. 30년간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나 봅니다. 하지만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을요. 처음 일주일은 마치 긴 휴가 같았어요. 밀린 잠도 자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데 둘째 주부터 뭔가 이상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종일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전에는 바빠서 못했던 일들을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그 시간이 주어지니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약 72%가 은퇴 후
3개월 이내에 심각한 상실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이런 증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며칠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문득 제 모습이 창에 비춰 보이더라고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사이에서 캐주얼 옷차림에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사회에서 밀려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퇴직금 통장을 보면서도 불안해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앞으로 20년, 30년을 버틸 수 있을지. 실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통계를 보면 은퇴자의 평균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 수준이지만 이 중 43%는 자녀, 결혼이나 생활비로 3년 내에 소진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3.8%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을 보면 더 걱정이에요. 3년 전에 대학교 수직에서 퇴임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전에는 늘 책을 읽고 연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어요. 가끔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어제는 수면제를 먹은 흔적을 발견했는데 남편의 우울증이 저한테도 옮아올까봐 두렵네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부부 관계 변화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은퇴 전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딸아이가 호주 이민을 제안했어요. 거기서는 은퇴자들도 활동적으로 살 수 있다나요. 하지만 저희가 그 나이에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언어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한국에서 시간을 죽이면서 살 수도 없고. 밤마다 이런 고민으로 잠을 설치네요. 사실 이런 고민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적응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합니다. 허니문 단계, 현실 직면 단계, 위기 단계, 재정향 단계, 그리고 안정화 단계입니다. 지금 박하영님은 현실 직면 단계에서 위기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예전에 제가 면접 봤던 지원자를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면접에서 떨어뜨렸던 분인데 지금은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성공하셨대요. 그분 말씀이 그때 불합격했기 때문에 창업에 도전할 용기를 냈다고.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더라고요. 이런 우연한 만남은 박하영님께 작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길이 없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요즘 들어 자주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일에만 매달려 살았나 하는 거죠. 등산, 요가, 피아노. 하고 싶었던 일들이 참 많았는데 다 나중으로 미뤄뒀어요. 이제라도 그런 것들을 시작해볼까 하는데 혼자 시작하자니 겁도 나고 어떻게 첫 발을 내딛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박하영님이 맞닥뜨린 예상치 못한 사건과 그것이 가져온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박하영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30년 지기 친구 김미경님이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죠. 뇌졸중이었습니다. 전날까지도 멀쩡히 골프를 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미경이는 저보다 건강관리를 더 잘하는 편이었어요. 아침마다 공원을 3바퀴씩 돌고 식단 조절도 철저히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 선생님 말씀이
평소 혈압 관리만 잘했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경고가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93.7%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미경이 병실에 매일 다녀오는데 그곳에서 보는 광경이 참 마음을 무겁게 해요. 대부분의 환자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나이죠.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이 들어서는 귀찮다는 핑계로 건강관리를 미루다가 이렇게 된 거래요. 한 분은 퇴직금 전부를 병원비로 쓰고 계시다더군요.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4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죠. 2030년에는 이 비율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미경이 병실 옆 환자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자녀들은 다들 해외에 살고 간병인도 고용하지 못해서 혼자 고생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죠. 건강이 무너지면 돈도, 관계도,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걸요.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의료비는 43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기적인 진료와 약값만 포함된 것이고, 실제로 큰 병에 걸렸을 때는 이 금액의 수십 배가 들 수 있습니다. 미경이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가며 일하고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기도 했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다 지금 우리 몸이 갚아야 할 빚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현대의학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경우 기대 수명은 83세지만 건강 수명은 73세에 불과합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10년 정도를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즘은 매일 아침 혈압을 체크해요. 남편도 함께 하고 있죠. 무릎 통증이 있어서 꺼려지긴 했지만 가벼운 운동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2바퀴도 거뜬해요. 미경이가 준 교훈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네요. 노년내과 전문의들은 은퇴 후 건강관리의 핵심은 예방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지난주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교실에 등록했어요. 영양사 선생님께 식단 관리도 배우고 운동 강사님께 나이에 맞는 운동법도 배우고 있죠. 처음에는 왠지 모르게 창피한 마음도 들었는데 가보니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은 마음은 똑같나 봐요. 의료 전문가들은 노년기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거나 극단적인 식단 조절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해요. 미경이가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재활치료를 시작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6개월은 걸릴 거래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혈압 체크했는지, 운동은 했는지 매일 확인도 하고, 이런 게 진정한 친구의 의미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박하영 님 부부가 발견한 특별한 취미 생활과 그것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에 대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느 날 박하영님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어디론가 외출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산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차 트렁크에서 진흙 묻은 앞치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남편이 우울증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하루 종일 TV만 보고 한숨만 쉬고 그러다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덜컥 겁이 났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역 문화센터 전시회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시니어 도예 클래스 졸업 작품전, 김민수 작가의 청자 시리즈. 전시회장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만든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작품들. 거기서 처음 알게 됐어요. 남편이 3개월 전부터 도예를 배우고 있었다는 걸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60대 이상 시니어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7% 낮다고 합니다. 특히 수공예나 도예같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활동은 성취감과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전시회에서 만난 다른 수강생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놀랐어요. 78세의 할머니께서 도예로 개인전을 여셨다는 이야기, 82세의 할아버지께서 손주들에게 직접 만든 그릇을 선물하셨다는 이야기,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실감이 났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73세의 박영자 작가님의 이야기였습니다. 50대 후반의 남편과 사별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우연히 도예를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전 세계를 돌며 전시회를 여는 작가가 되셨다고 해요. 영자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진정한 인생은 60부터예요. 그동안은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차례죠. 그 말씀을 듣는데 왠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인구 중 새로운 취미나 배움에 도전하는 비율이 2010년 15%에서 2020년 34%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은퇴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남편의 작업실에 한번 가봤어요. 작은 창고를 개조한 공간이었는데 거기서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흙을 만지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마치 학생처럼 진지하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은퇴 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예술치료 전문가들은 창작 활동이 노년기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도예는 촉각을 자극하고 집중력을 요구하는 활동이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만든 찻잔으로 차를 마시는데 손잡이가 살짝 비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정겹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그게 우리 인생이랑 비슷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센터에서는 더 많은 시니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예뿐만 아니라 서예, 수채화, 가죽공예 등 다양한 강좌들이 개설될 예정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도전해 보려고요. 남편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해보고 싶어졌거든요. 물레를 돌리고 흙을 만지는 게 마치 명상하는 것 같대요. 우리 부부가 함께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회도
열 수 있지 않을까요? 벌써부터 설레네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작업실에 가보게 돼요. 남편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그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웃음이 나고 이런 게 바로 제2의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박하영 님이 발견한 또 다른 가능성,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들에 대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친구 미경 씨의 재활치료를 돕던 어느 날, 박하영 님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학 동창이었던 이정희 씨가 근처 복지관에서 시니어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희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3년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저희가 다 걱정했었는데, 그런 정희가 요가 강사라니 꼭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약 68%가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해요. 복지관에 찾아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20명이나 되는 수강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요가를 가르치는 모습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정희 씨는 우연히 TV에서 100세 요가 강사의 이야기를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요가를 시작했는데 점차 요가에 빠져들게 되었고 2년 만에 강사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다고 해요. 정희가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나이 들어 혼자가 되니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 하지만 요가를 가르치면서 알게 됐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나에게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걸. 그 말을 들으면서 왠지 모를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서울시 노인복지관의 통계를 보면 정기적으로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니어의 경우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6% 낮다고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다고 해요. 정의의 소개로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요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댄스 스포츠, 서예, 스마트폰 교실, 외국어 강좌, 심지어 유튜버 되기 강좌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서 댄스 스포츠 반에 등록했어요. 시니어들의 여가 활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문화활동 참여율이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댄스 스포츠 반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양해요. 퇴직한 은행장님부터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까지. 하지만 춤을 추면서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가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움직이고 웃고 이런 게 진정한 소통 아닐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실버 크리에이터 동아리였습니다. 평균 연령 70세의 유튜버들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는 모임이었죠. 요리하는 할머니, 목공 기술을 가르치는 할아버지, 시니어 패션을 소개하는 분들까지. 처음에는 우리 나이에 무슨 유튜브냐고 웃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한 할머니는 손주들을 위한 전통 음식 레시피 영상으로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대요. 디지털 시대에 우리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감동이었어요. 노인 심리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사회적 관계 유지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은 아침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될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죠. 남편도 도의 이야기로 화답하고, 우리 부부의 대화가 이렇게 풍성해진 적이 있었나 싶어요. 정희 씨는 이제 요가 수업 외에도 치유 요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나 상실감으로 힘들어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해요. 예전에는 은퇴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오히려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야 진짜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박하영 님이 딸과 나눈 특별한 대화, 그리고 그를 통해 깨달은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대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찾던 답이 의외의 곳에서 발견되기도 하니까요. 어느 날 밤 박하영님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호주에서 온 딸 서연의 영상통화였죠. 평소 같으면 반갑게 받았을 전화였지만 이상하게 딸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곤함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글로벌 IT 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내 딸이 번아웃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 제 모습이었거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3040대 직장인의 63%가 심각한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 취업자들의 경우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해져 이 수치가 78%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연봉은 점점 올라가는데 왜 자꾸 허전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딸을 압박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세대 간 성공의 기준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를 보면 5060세대는 경제적 안정을 성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은 반면 2030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달랐어요. 야근은 일상이었고 주말 근무도 당연했죠. 그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 동안 못 본 가족의 얼굴들, 놓쳐버린 소중한 순간들,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선택이었을까요?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75년간 행복의 요인을 추적한 결과 성공적인 삶의 가장 큰 척도는 인간관계의 질이었다고 합니다. 연봉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믿을 수 있는 관계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진정한 행복을 만든다는 거죠. 서연이한테 처음으로 제 실수를 고백했어요. 엄마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 승진할 때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야. 내 어린 시절의 제잘거림, 아빠의 따뜻한 미소, 그런 것들을
그러자 서연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문가들은 현대 사회에서 성공의 개념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한 물질적 성취나 사회적 인정을 넘어 개인의 행복과 성장, 사회적 기여 등 다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요즘 도예를 배우는 남편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완벽한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그 과정을 즐기는 법을 알게 된 것 같거든요. 어쩌면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요? 결과만을 쫓다 보면 정작 살아가는 즐거움을 놓치게 되는. 그날 이후로 서연과의 대화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회사 실적이나 승진 이야기 대신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서연이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결정을 했어요. 고위직을 제안받았는데 거절하고 대신 주 4일 근무로 전환했대요. 남은 시간에는 호주 원주민 아이들을 위한 코딩 교육 봉사를 시작했다고. 예전에 저였다면 미친 짓이라고 말렸을 텐데 이상하게 지금은 딸이 자랑스럽네요. 심리학자들은 인생의 전환기에 겪는 가치관의 변화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통해 더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요. 오늘은 어떤 작은 행복을 만날까?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다음 이야기에서는 박하영 님이 발견한 새로운 삶의 의미, 시니어 멘토링을 통한 사회 공헌에 대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남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니까요.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우던 어느 날, 박하영님은 한 포스터를 발견합니다.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이라는 제목이었죠. 30년간의 인사 경험을 살려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가 과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문득 제가 면접관으로 있을 때 젊은 지원자들에게 해주었던 조언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의 취업 성공률이 일반 취업 준비생보다 38% 높다고 합니다. 단순한 취업 스킬이 아닌 선배의 실제 경험담이 주는 인사이트가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첫 멘토링 날, 정말 긴장됐어요. 제 앞에 앉은 청년들의 눈빛이 마치 30년 전 제 모습 같았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면접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들, 인사팀장으로서 보았던 다양한 사례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십 번의 면접에서 떨어지고 자신감을 잃은 청년이었죠. 박하영님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면접관의 시선에서 본 조언들을 진심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한 달 뒤에 그 청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원하는 회사에 합격했다고. 제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그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30년간 쌓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서울시 노인복지관의 연구에 따르면 재능 기부나 멘토링에 참여하는 시니어들의 자아 존중감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5%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가치 있게 활용된다는 것이 큰 만족감을 준다는 거죠. 멘토링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요즘 청년들의 고민이나 트렌드도
알게 되고, 특히 놀라운 건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노하우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면접 준비를 도와주다 보면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아왔는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넘어서 시니어 커리어 코칭 강좌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직장 생활의 노하우까지 30년간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프로그램이죠.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멘토링해준 청년 중 한 명이 실제로 면접관이 되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제는 자기가 면접을 보는 입장이 되어서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싶다고.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마치 제가 전수해준 지식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요. 전문가들은 노년기의 사회활동, 특히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한 재능 기부가 노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다는 거죠. 요즘은 멘토링 수업 준비하느라 도서관에도 자주 가요. 최신 트렌드도 공부하고 제 경험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남편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줄은 몰랐다고. 그만큼 저도 이 활동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나 봐요. 미국 노년학 연구에서는 멘토링에 참여하는 시니어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5년 더 길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의미 있는 활동이 건강한 노후로 이어진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가끔 멘티들이 물어봐요. 인생의 선배로서 가장 중요한 조언이 무엇이냐고. 저는 이렇게 답해요. 당신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은 작은 실수처럼 보이는 것들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박하영 님이 발견한 행복한 노후의 비결,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과 나눔의 여정이니까요. 은퇴한 지 1년, 박하영 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남편과 함께 도예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멘토링 수업을 진행하며, 저녁에는 댄스 스포츠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바쁘지만 즐거운 나날들이죠. 요즘 제 하루는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바빠요. 하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채워진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들로 가득 찬 시간이니까요. 이런 게 바로 황금빛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활동으로 하루를 채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해요. 1년 전 퇴직할 때만 해도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그때는 모든 게 끝난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그동안 미처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정이라는 걸요. 특히 박하영 님이 강조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67% 낮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직장 동료들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예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 멘토링 프로그램의 청년들, 댄스 스포츠 동호회 회원들, 이렇게 다양한 인연들이 제 삶을 채우고 있어요. 나이와 직업을 넘어선 관계가 이렇게 풍성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죠.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노후 생활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건강, 관계, 목적을 꼽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된 시니어의 경우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늘어난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멋진 소식이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함께 만든 도예 작품으로 부부 전시회를 열게 된 거예요. 작은 갤러리지만 우리에겐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은퇴 후에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관리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운동이나 극단적인 식단 조절이 아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해요. 댄스 스포츠가 운동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저 즐거워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체력이 좋아지고 몸이 유연해졌더라고요.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고요. 즐거움과 건강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은퇴 자금을 불안해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데 집중하게 되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봐 늘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절제된 소비와 의미 있는 지출의 차이를 알게 됐거든요. 도예 수업비나 댄스 레슨비는 아깝지 않아요. 그만큼 제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요. 특히 놀라운 변화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호주에 있는 딸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고 남편과의 대화도 더욱 풍성해졌다고 해요. 이제는 딸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고 조언하는 대신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해요. 그러다 보니 딸도 더 마음을 열더라고요. 남편과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하루를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박하영 님이 전하는 황금빛 인생의 비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신만의 속도를 찾고 그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해요. 오늘도 나다운 하루를 살자고요. 더 이상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한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박하영님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께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황금빛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박하영님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새로운 삶을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30년간 인사팀장으로 일하다 은퇴를 맞이한 그녀가 어떻게 자신만의 황금빛 인생을 만들어갔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였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에서 발견한 소중한 깨달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위한 소중한 나침반이 되길 바라면서요. 첫째,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박하영 님이 그러했듯 퇴직 후의 시간은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의 다른 모습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친구 미경 씨의 뇌졸중 사건을 통해 우리는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건강관리는 고통이 아닌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댄스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찾은 박하영 님처럼 말이죠. 셋째, 관계의 품질이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도예 클래스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만난 청년들, 그리고 더욱 돈독해진 가족 관계까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경험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30년간의 인사 경험을 멘토링으로 승화시킨 박하영님처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그 자체로 귀중한 자산입니다. 다섯째, 성공의 기준은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들의 잣대로 자신을 재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성공이란 매 순간 자신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공이 아닐까요? 여섯째, 새로운 도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3세에 도예가가 된 분, 65세에 요가 강사가 된 분, 70세에 유튜버가 된 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능성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일곱째, 부부의 동반 성장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계. 그것이 박하영님 부부가 발견한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은퇴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은퇴하셨지만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수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황금빛 인생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다운 하루를 살자라고. 그리고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의 강좌를 찾아보세요. 용기를 내어 수강 신청을 해보세요.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채널 황금빛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세의 창업에 도전에 성공한 김명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분의 감동적인 스토리로 만나보시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새로운 콘텐츠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날까지 황금빛 노후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